조국 전 장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교수를 면회한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견 때 말씀 나누셨을까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내에 소환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환 일정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기자가 한 질문을 5개 정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서로 이제 혐의의 연관성을 검찰이 찾고 있는데 이렇게 면회를 가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면회랑 접견, 그러니까 접견이랑 서신이 다 금지돼 있었는데 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들 제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필요하면 사실 이거를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다 공범이니까 접견이나 서신을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 법무부에다 통지를 해서 이제 교정은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교정행정은. 그렇게 해서 조치가 취해지는데 아직 이제 조국 교수라고 해야겠죠? 조국 교수는 소환도 안 받은 상태고 아마 정경심 교수가 기존의 공소장은 이제 사문서 위조 이런 걸로 기소가 돼 있으면서 거기서는 공범으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추후 이제 수사를 하고 필요한 단계에서는 아마 접견이나 서신 금지 이런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조국 교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막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반 접견밖에 안 돼요. 일반 접견은 시간이 한 10분 내외에 보통 10분 내인데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해요.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 얘기하면서 그게 다 녹취가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요청을 하면 검사가 요청을 하면 그 녹음 파일이랑 이게 다 나고 검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모 재벌 회장 사건에서는 그 일반 접견할 때 이제 그 회사 대표랑 그 재벌 회장이랑 얘기했던 게 그 녹취록이 다른 형사 사건, 뭐 사면 이런 형사 사건에서 그 부분이 이제 증거로 현출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서 뭐 모의를 한다거나 뭐 특별히 은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조 전 장관이 언제 소환 조사를 받냐 이런 것 같은데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건 시간상의 이유인데요. 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 교수의 1차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뭐 5일 정도밖에 안 남은 셈인데요. 네. 이 최대로 열흘을 연장을 해도 이 다음 달 12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하고요. 그래서 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 둘의 혐의 관련성을 면밀히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 많은 조사 시간이 확보가 돼야 하겠죠. 그렇다 보니 1차 구속기한,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부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쯤에서 변호사님 사실 이제 소환이 된다면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글쎄요. 포토라인에 보통은 서죠. 전직 고위공무원이고 그러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4일부터 말이죠. 이 비공개 소환하도록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치를 취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 그 수혜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털라인에 안 서게 될 텐데 포털라인에 안 서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하 조장을 통해 가지고 가게 한다면 사진도 이제 찍어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자들의 어떤 그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와 달리 조국 교수는 얼굴이 다 이미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서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설락을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의 이제 신분이 문제인데요. 네. 저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 의원이 물으니까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건이 돼 있는 건지
이건 이제 불분명한데요. 어쨌든 간에 입건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수사공보 준칙이 아닌 수사공보 규칙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내지는 또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비공개로 소환하고 그리고 이제 또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방패가 될 변호인단도 궁금한데요. 이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공동 변호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법무법인 다전 얘기를 해도 이제 네.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네. 그 법무법인 다전은 빠진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전관,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정관이죠. 정관을 통해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편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실질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정관 출신들을 하는 거는 수사 단계에서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조국 교수가 생각하기에 그 편의는 다 확보가 되신 거죠. 공개 소환 폐지됐죠. 피의사실 공표 금지돼 있죠. 그리고 인권 수사한다 그러면서 그 심야 조사도 안 하죠. 여러 가지 편의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도 제일 마지막에는 정관 예우 근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어요. 사법개혁 관련해서. 근데 정관 출신의 특수부 검사를 변호인으로 해서 조력을 받는다고 그 조사받을 때 같이 출두를 하면 모양새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다고 하는데 법무법인 그 다산이죠. 김칠중 변호사랑 그 법무법인 LKB는 계속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 다산의 김칠중 변호사님은 저희가 이제 정관 예우보다 더 무서운 게 현관 예우라고 관선 변론이라고 해요. 관선 변론. 네, 관선 변론은 검사나 판사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변론을 해주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중 변호사님은 거의 관선 변론 비슷해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영장실질심사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법관들이 제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무법인 엘땡 거기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서 사실은 재벌 회장님들이 이제 김현장이나 태평양 선임하고 거기를 서브로 영장 담당으로 거기를 선임을 많이 해요. 비용을 많이 주고. 그리고 거기를 계속 하신다면 부부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공범이라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변호인 선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있어서 서로 좀 벌어지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을 좀 분리할 필요도 있어요. 서로 동의를 하면 공범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을 공동 선임해도 문제는 없는데 추후에 변호인이 분리가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두 분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변화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그럼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면 좀 어떤 혐의들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다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그 자녀 입시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한 거에 대해서 관여했느냐, 참여했느냐는 거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뭐냐면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어요. 네.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가, 아니 방조했는가 문제가 걸리고 또 유명한 사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자 비리에 대해서 정 교수가 차명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했느냐 여부인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모펀드 차명 얘기인데 FWM에 아마 정 교수가 한 6억 원어치 12만 주를 구입했는데 네, WFM이요. 예, WFM. 네. 그 당시에 그 7천 원 정도에 가는 주식을 5천 원 정도 샀다는 거예요. 2천 원 싸게. 기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받는데 네. 그 당시 그 정 교수의 계좌에 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체가 됐나 봐요. 네네. 근데 그 이체된 돈이 과연 그 정 교수가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는데 돈이 들어간 거냐? 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거냐? 이런 거 하고 또 조 장관이 볼 때는 부부 사이지만 사실상 사업 얘기를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부부 사이인데 과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서 그 주식을 사는데 몰랐겠느냐? 만약에 알았다고 그러면 그 당시 민족수석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7천 원짜리를 5천 원을 싸게 사는데 WFM에서 아마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영리 그렇다 한다면은 뇌물수수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는 압박을 할 건데 과연 그 조 전 장관이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번에도 보면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마 내 생각에는 검찰에서 압박을 가하고 이걸 자료를 드리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모른다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윤우 팀장,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돈을 보낸 그 장소가 청와대 인근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인근이었고요. 이 시기를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이 말씀하셨듯이 평일 업무 시간, 이 청와대 근처 ATM기에서 이 송금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정 교수는 이 WFM 주식 12만 주 정도를 이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차명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매입 시기와 이 5천만 원 송금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송금 직후에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파악이 됐고요. 네. 그래서 검찰도 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이 혐의와 바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조만간 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해서 이 5천만 원을 직접 이체한 건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있었는지 물을 방침입니다. 네, 사실 5천만 원을 ATM 기기로 보냈다. 사실 저도 ATM 기기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큰 규모라서 이 정도의 돈을 보낼 수 있나 궁금해서 저희 그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봤더니 이체 한도가 1회에 한 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당해인 경우, 같은 은행인 경우 그렇고 또 뭐 타행이면 더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횟수를 줄여서 생각을 하더라도 9번에 나눠야지 보낼 수가 있어요. 9번 이하로는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ATM기로.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ATM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요새 ATM기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도 많은데 9번 이체를 계속 혼자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뒤에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얼굴도 혹시 알아보면 조국 그 민정수석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거기서 막 9번 하고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넷 뱅킹은 한 뭐 2천에서 3천 내지는 최대한 1회 이체 한도가 5천까지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라면 1회도 가능했을 거고 아니면 창구에서 하죠. 보통 이 정도 거액이면 창구에서 하면 한 번에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도 잘 되고.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창구에 가서 안 하고 인터넷 뱅킹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인터넷 뱅킹은 민정수석 컴퓨터에 그걸 안 깔아놨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면 휴대폰도 따로 주고 컴퓨터도 몇 개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안 깔아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창구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9번이나 이렇게 안 하고. 근데 그걸 안 한 건 사실 좀 이거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보통은 민정수석이면 점심시간도 지켜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인이 달라 그래서 주는 거고 떳떳한 거면 창구에서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 너무나 불편하게 9번 이상을 왜 ATM기로 했을까 이것도 의문이 들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목적을 가진 돈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볼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돈의 사용처죠. 네. 지금 얘기한 대로 근무 시간에 ATM기를 이용해 가지고 네. 돈을 보냈다는 얘기는 급하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급하게 보낼 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경심 교수한테 이 조국 교수가 어떤 얘기를 듣고 보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급하게 돈을 보내는데 근무 시간에 말이죠. ATM기에 나가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5천만 원을 보낸다. 근데 사용처를 묻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근데 검찰이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 돈의 사용처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주식을 사는 데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 사는 것을 조국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 주식을 싸게 사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WFM의 주가가 바로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통화 내역 내지는 휴대폰 압수가 사실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건 이제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아직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네. 내지는 휴대폰 네.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업체 그러니까 WFM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깡통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WFM은 지난 2017년 12월 테슬라에 연간 120톤의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네. 2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소위 주가를 올리기 위한 깡통 계약이었다는 내부자 진술을 이 채널A가 확보를 했습니다. WFM 민수 직후부터 이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아무 곳이나 상관없으니 계약 맺을 해외 배터리 회사를 찾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체코의 테슬라 배터리즈라는 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마치 미국의 유명 전기차 업체 테슬라 다 아시겠지만 네. 여기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하고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주가 띄우기로 의심이 되는 네.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품 무상 반품 조건을 비공개로 걸어서 이 주가를 실컷 띄운 뒤에 네. 이 물건을 되돌려받으려고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제 수사 중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이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장 단계에서 변호인들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영장 준비를 해갈 때 영장 실질 심사 준비를 해갈 때 변호인들은 주가 그 조작과 관련해서는 전혀 미공개 정보 이런 거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식에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정경심 교수의 말한 내용만 듣고 가서 준비를 했는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더 이득을 못 봐서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회사 상황이라든가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된다든가 이게 무자본 합병 인수 세력에 의해서 작전이 개시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알 것 같은 그런 녹취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녹취록은 변호인도 정경심 교수도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가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알 수가 없고 정경심 교수도 만약에 자동 녹음이 된 거라면 본인도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을 이체하거나 이럴 때도 그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그 당시 수석이 내용을 이 주식을 매입한다 그리고 싸게 매입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정경심 교수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WFM 주식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봐서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경심 교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아무래도 다년간 수사를 하셨으니까 좀 이런 상황을 만약에 직접 수사하신다면 어떤 의혹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수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압수 계좌 추적 영장하고요. 네. 핸드폰인데 그 계좌 추적을 검찰에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9월 9일하고 18일 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판사가 하는데 아마 30개의 아마 정 교수는 계좌가 3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발부된 거는 3개만 됐다는 거예요. 3개요. 계좌 추적할 때 보면은 그 계좌도 있고 연결 계좌가 있거든요. 네. 연결 계좌 추적해야 되는데 아마 그건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조 전 장관 때에서는 한 개도 발부가 안 됐다. 그러니까는 사생활 보호처에서 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휴대폰이 2개입니다. 휴대폰을 우리가 압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볼 수도 있어요. 내역만. 그렇지만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게 되면 휴대폰 자체에서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거든요. 네. 문자라든가. 네. 그러니까 휴대폰의 내역도 지금은 보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휴대폰 압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뭔 얘기냐. 사생활이 있는데 안 된다 하면은 검찰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법원에 영장이 없으면은 계좌 추적도 안 되고 휴대폰 압수도 안 되니까는 추적하기가 힘들죠. 아마 계속 할 모양인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휴대폰은 칩을 빼서 버리라든지 바꿔버리면 그리고 없애버리면은 복원이 안 돼요. 그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늦었는데 검찰에서는 그래도 아마 계속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왜 안 해주는지 저희가 보통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잘 내주거든요. 그래요. 잘 내줘요. 왜냐하면 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하기 위한 하나의 반판이기 때문에 내주는데 안 내주는 거 봐서는 조금 의혹스럽지만 검찰에서는 계속 아마 청구할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사실 과거에는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와 같이 이제 뜻을 함께했던 관계자들이 이제는 뭔가 좀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면서요. 보통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다 보면은 제살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살길이요. 지금 이제 오촌 조카 조모 씨 그리고 WFM의 전 대표고 이번에 복귀를 했는데요. 네. 이 우모 씨라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WFM과 관계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요. 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공시한 걸 보면은 그런데 배터리 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저것이 청산됐다는 건데 저게 뭐냐면 우리가 코링크 P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용하는 그런 펀드 중에 하나가 배터리 펀드인데 저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 가족이 투자한 그런 돈으로 만든 펀드입니다. 네. 저것이 청산이 됐다는 건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저것이 청산됐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죠. 원래가 이 WFM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 교육업체였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17년 10월에 2차 전지업체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2018년 1월에 그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그 얘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12만 주를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와 같이 오촌 조카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WFM의 당시 대표였던 뭐 우모 씨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가 네. 결국 이제 이 배터리 펀드가 청산됐다는 것은 각자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조 전 장관의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